50위권 대학교 보겠습니다. 50위권 대학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빌라노바이고요. 빌라노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순인 것 같아요. 40위권에서 이제 50위권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대학인데, 사이즈가 그렇게 큰 대학은 아니에요. 작은 대학이고, 사립대학이고, 과거 이제 농구를 잘하는 바람에 원래 랭킹에 보이지 않다가 50위로 올라온 학교이기도 합니다. 자, UMass Amherst 같은 경우에는 랭킹이 점점 오르고 있어요. 이 학교는 7, 80권이었다가 지금 58위까지 올라왔는데, 이 학교가 컴퓨터 사이언스로 유명하거든요. 보스턴 주변에 컴사로 유명한 학교 뽑아봐라 라고 한다 그러면은 MIT라든가 올린 공대라든가 또는 그 위쪽으로 다트머스 공대라든가 몇 개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UMass Amherst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Amherst 자체도 주립대학교 중에서 사이즈가 큰 편이 아니라서 이 대학은 좀 알찬 커리큘럼을 이제 갖추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Amherst 주변에 있는 몇 개의 리버럴 아츠 컬리지하고 이제 오픈 클래스를 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하다가 스미스 컬리지에서 잠깐 공부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프로그램,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간 학생들에게서는 더 참 알찬 선택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UC 머서드 같은 경우에는 좀 흔하지 않을 거예요. 머서드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머서드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데, 이 학교까지 인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력 수급이 힘든 상황인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사실 인력 수급이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IT 기업체들이 특히 AI 쪽이죠. 인력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데 공급을 못하는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산호세 주립대학이나 또는 머서드까지 인기가 치고 올라오는 거죠. 자, 스토니브룩이 이제 가장 랭킹이 높은 순위 계열의 대학입니다. 무려 58위예요. 자, 이 대학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위 밖 또는 100위 정도 되는 순위였다가 지금 58위까지 올라왔죠. 제가 과거에 스토니브룩에 갔을 때 공대 캠퍼스를 또 크게 짓더라고요. 뉴욕주에서 투자해 주는 겁니다. 뉴욕주에서 사실 밀만한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주립대학이 스토니브룩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거고, 스토니브룩은 이제 공대 프로그램으로는 굉장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재들도 몰리고 또 기업체들도 이제 많이 고용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맨하탄 일대에 많은 기업체들 있잖아요. 이 기업체들이 코넬 공대만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스토니브룩에서도 많은 인재들을 이제 배출해줘서 공급하고 있는 사정이기도 합니다. 자,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랭킹이 없었어요. 계속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자체가 이제 바이올로지하고 이제 전기차 이런 쪽에 이제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기업체들이 이제 고용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나 아니면 듀크나 그리고 이제 UNC 채플이에요. 이 세 개가 트라이앵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위치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주변에 많은 기업체들이 있고 기업체들이 이제 고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대학을 지원을 하게 되고 경쟁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랭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랭킹은 좀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반대의 경우는 윌리엄 메리. 윌리엄 메리는 이제 버지니아의 주에 있는데 주립대학이에요. 윌리엄 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대학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이과는 이제 당연히 버지니아 텍이죠. 윌리엄 메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랭킹이 32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54위니까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왔죠. 자,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학교입니다. 자, 미네소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60권이었다가 50권으로 올랐는데, 주를 대표하는 주립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주 정부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그 대학을 키워주기 위해서 몰아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은 앞으로도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노스이스턴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예요. 노스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턴 주변에 있는데 인턴십이 잘 되어 있는 학교다라고 해서 짐 싸고 간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 학교를 많이 말립니다. 왜냐?
그거는 미국인 사정이고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는 이 학교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이 주변으로 가겠다 그러면 차라리 UMass 에머스트가 낫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킹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80위권이었다가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바람에 IT 기업체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다. 때문에 대학교가 이제 공급처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어 플로리다라든가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계속 랭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버지니아 텍 같은 경우도 이제 69위였다가 지금 이제 51위 정도인데 학교가 사실은 그 랭킹이 많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버지니아에 IT 기업체가 없다? 뭐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큰 IT 산업단지는 없죠.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버지니아에.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좋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랭킹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한국인 학생 입학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입학한 다음에 학점 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 A&M 볼까요? 텍사스 A&M은 과거 이제 69위 정도였다가 지금 51위 정도 돼 있는데, 많이 올라와 있는 학교, 에컬레 스테이션에 있는 이 학교는 캠퍼스 자체가 굉장히 커요. 미국에서 전미 3위 정도 되는 규모를 이제 자랑을 하는데, 텍사스 내에 있는 학생들은 10% 내에 들면은 이 대학의 자동 입학입니다. 그래서 한국에게는 제가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뭐 컬리 스테이션에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고, UT 어스틴은 이제 어스틴에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U of 달라스를 가라. 이렇게 이제 대도시 주변에 있는 뭐 알링턴이나 뭐 이런 곳을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랭킹이 30위권이었다가 이제 50위권으로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는데, 이 학교는 이제 의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치대 뭐 이런 쪽으로 알려져 있어요. 의대 프로그램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학교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 강해야 돼요.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 강하지 않는 대학들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